네, 안녕하십니까. 모멘텀 리서치 박지현입니다. 자, 오늘 구독자분들과 함께 두산 에너빌리티, 자, 현재 주가가 왜 9만 원권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상승에 대한 흐름이 언제 나올 수 있는지, 이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영상 집중하신다면 외국인 기관들이 현재 두산 에너빌리티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이러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이 전반적인 흐름에 대해서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일단 영상 시작하기 전에, 자, 구독과 좋아요 한 번만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남겨주신다면 제가 꾸준하게 이 맥점들 잡아드릴 수 있게 노력하겠습니다. 일단 저번 주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가 나왔죠. 이 정부에서 원전 2기 그리고 SMR 1기에 대한 추진을 확정시켰죠. SMR 관련된 이슈가 나왔는데 왜 주가에 대한 흐름은 강세 흐름이 나오고 있지 않느냐? 그러면 외국인 기관들이 도대체 어떤 이슈를 보고 있느냐? 이 내용을 확인하셔야지 우리가 강한 상승에 대한 흐름이 언제 나올지까지 예측해 볼 수 있으면서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에 대한 흐름까지 예측해 볼 수 있겠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구독자분들이 엇박자를 타시면 안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외국인 기관들은 A라는 이슈를 보고 있는데 우리는 B라는 이슈를 보고 있으면 이 B에서 좋은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주가에 대한 흐름이 안 나오니까 굉장히 답답하고 결국에 가장 중요한 이 목표가에 대한 흐름까지 잡아낼 수가 없는 거죠. 현재 시장에서 랠리가 나오고 있는 종목들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 이렇게 삼성전자 급등 랠리 나오고 있고, 하이닉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반도체 종목들이 결국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이유가 두 가지거든요. 일단 첫 번째, 25년 4분기 실적 굉장히 좋았고, 그리고 두 번째가 26년도 그리고 27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단순히 좋다라고 해서 랠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실적에 대한 추정치가 지속적으로 상향이 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핵심 포인트거든요.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고 있는지 우리가 이걸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시장에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게 바로 실적이지 않습니까? 그럼 25년도 전체 실적에 대한 흐름을 보시게 되면 24년 대비해서 어떤 흐름을 보여주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매출액에 대한 성장은 살짝 이뤄냈는데 결국에 영업이익이 24년 대비해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주가가 횡보 구간이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24년 대비해서 25년 영업이익이 좋지 못하다, 그렇게 되면 이 주가가 하락세도 나올 수 있는데 왜 현재 구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느냐? 그건 결국에 26년도의 실적에 대한 흐름이 굉장히 기대되기 때문이거든요. 지금 매출액에 대한 성장도 잡히고 있지만 거의 영업이익이 1.7배, 1.8배 정도 올라갈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 기관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26년도의 실적이 반영되는 시즌을 기다리고 있다. 25년도 전체 실적이 발표되기 전까지는 주가가 어느 정도 횡보 그리고 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런데 제가 반도체가 결국에 강세 흐름이 나오는 게 26년도 그리고 27년도에 있어서의 실적 전망치가 단순히 좋다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상향되고 있기 때문에 랠리가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두산 에너빌리티의 실적에 대한 전망이 상향될 수 있느냐? 이 포인트가 잡히게 된다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이 고점에 대한 돌파가 순간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주가의 랠리가 잡히게 될 겁니다. 그러면 26년도, 27년도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포인트가 무엇인지를 확인해야겠죠. 그래서 26년도의 예상 수주 흐름을 보셔야 되는 거고, 25년 대비해서 변화되는 흐름이 무엇이냐면 결국에 원자력 부분에 대한 수주에 대한 증가, 이게 잡히고 있거든요. 그런데 구독자분들이 여기서 정말 초점을 두셔야 되는 게 25년의 영업이익이 24년 대비해서 떨어지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면 왜 이런 흐름을 보였는지를 봐야 되는데, 결국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OP 마진율 자체가 이 글로벌 기업들과 분석을 해봤을 때 사실 중하위권이거든요. 마진율이 굉장히 높은 기업들도 있는데 사실상 5%라는 것은 마진율이 그렇게 좋지가 않다. 그럼 결국에 26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핵심 포인트가 잡히는 순간에서부터 이 주가의 랠리가 시작이 될 것이고, 이 포인트로 인해서 우리가 목표가까지 측정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 핵심 포인트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댓글로 이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단순히 구독자분들에게 차트적인 분석, 수급에 대한 분석이 아니라 이 두산 에너빌리티의 본질적인 내용을 계속적으로 말씀드리려고 하는 이유가, 우리가
객관적인 목표가를 잡아내기 위함이거든요. 제가 꾸준하게 항상 근거에 대해서 제시해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화이팅의 문구는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결국에 26년도 수주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이 원자력 부분에서 이 마진이 높은 수주를 받을 수 있느냐, 이게 굉장히 핵심인데, 결국에 이 핵심은 이 SMR 관련된 본격적인 기자재 수주가 나와야 됩니다. 자,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자, 기존 원전이 이 마진율이 3%에서 5% 정도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데이터로 확인을 하셨죠? 그러면 이 SMR 관련된 기자재 수주의 마진율이 얼마냐? 지금 업계에서 추정하고 있는 게 자, 10% 초중반이거든요. 지금 26년도 1분기에 뉴스케일 파워사를 기점으로 SMR 관련된 본격적인 수주가 나올 수 있다라는 사실은 사실 이제 대부분 다 아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뉴스케일 파워사의 SMR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이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업계에서는 한 기당 3천억, 자, 많으면 4,500억 정도가 가능할 수 있다라고 추정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기자재 수주라고 하게 되면 약 30%를 기자재 수주 받는 거고, 그러면 자, 한 기당 1,000억에서 많으면 1,500억 정도의 한 기당 수주가 나온다라는 거고,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의 캐파를 생각해 봤을 때 1년에 12기 정도 이 기자재 수주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금액이 1조에서 1조 5천억 정도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기관들에서 추정하고 있는 게 12기당 1조 원 수준의 기자재 수주가 가능하다. 이 문구가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1조에서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 떨어지게 될 것인가? 이게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왜냐하면 여기서 10%의 마진율만 난다라고 하면 얼마죠? 자, 1,000억의 마진율이 나게 되죠. 그런데 지금 25년도 전체 영업이익이 800억 정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SMR이 갖고 있는 잠재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건 수치를 통해서 구독자분들이 확인을 하셔야 되고, 이 기자재 수주에 대한 금액이 얼마에 나오느냐, 이것에 따라서 주가에 대한 레벨이 정말 결정될 수 있다. 그러면 자, 이제 구독자분들이 보셔야 되는 건 1분기 중에 뉴스케일 파워사의 기자재 수주가 언제 나올 수 있느냐, 그리고 두 번째, 본격적으로 기자재 수주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으로 어느 정도의 마진율이 떨어지게 될 것이냐, 이 두 가지에 따라서 이 목표가에 대한 레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일단 첫 번째, 자, 그 예상 시점이 다가오게 되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어떻게 되겠죠? 기대감으로 먼저 올라서겠죠. 그리고 나서 이 고점에서는 이제 시장에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이 기자재 수주를 딱 봤는데 마진율이 굉장히 높네. 그렇게 되면 26년도부터 전체적인 실적이 상향이 되게 되면서 이 목표가 레벨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마진율보다 낮은 마진율이 예측이 된다. 그럴 때는 기대감으로 주가가 올라갔다가 그 구간에서 고점을 구성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세부적인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는 게, 우리가 딱 이런 고점에 맞닥뜨리면 매도하는 게 상당히 불안해지거든요. 왜일까요? 추가적인 상승이 더 갈까봐 수익 중이라도 쉽게 매도를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객관적인 수치를 확인하신다면 이런 구간이 고점인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더 갈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근거를 알 수 있다 보니까 우리가 객관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일단 여기까지. 혹시나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던 분들 꼭 한번 부탁드리겠고,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주분들, 자, 댓글 여기 화이팅의 문구 한 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작년도 10월달 말에 두산 에너빌리티의 고점을 소통방에서 예측해 드릴 수 있었던 이유도 오늘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습니다. 결국에 3분기 실적 그닥 좋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아직 26년도의 실적에 대한 전망치를 상향시킬 수 있는 내용이 안 나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 구간에서는 단기적인 고점을 구성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제가 최근에 소통방에서 올려드리고 있는 이유는 결국에 뉴스케일 파워사의 계약 내용이 언제쯤 나올 수 있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어느 정도의 규모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지, 이걸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뉴스케일 파워사가 어느 정도의 SMR 자금을 확보했는지, 이것에 따라서 기자재 금액 자체가 달라질 수 있고 마진율이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 이번에 구독자분들이 소통방 입장해 보셔서 이 SMR 관련된 업데이트 내용들을 꾸준하게 확인을 하신다면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 언제쯤 움직일지, 그리고 단기적인 고점에 대한 레벨이 어떻게 결정될 수 있을지 그와 관련된 내용들 확인하실 수 있을 거고, 제가 작년도 10월달 이 고점 잘 잡아드린 것처럼 이번에도 이 단기 고점에 대한 맥점 근거를 통해
통해서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안내 드릴 겁니다. 그러면 소통방에 입장하시는 방법은 영상 설명란 더보기란을 눌러보시면 제가 간편 접수 링크라고 해서 링크를 걸어 두었습니다. 이 링크 클릭하시면 바로 연결되실 텐데 거기에 두산이라고 두 글자만 작성하고 보내기 버튼 누르시면 쉽게 접수하실 수 있을 거고 접수하신 순서대로 제가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링크가 클릭이 안 되시는 분들은 화면 상단에 나오는 이 번호로 두산이라고 직접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빠르게 소통방 링크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이 상승 구간을 즐기는 건 대부분이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의 핵심은 이 고점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핵심 포인트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근거를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기 위해서 소통방을 강조드리는 거고, 작년 10월달 이 고점 놓치신 분들 몇 달 동안 또 기회비용을 잃으셨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냉정한 근거를 통해서 맥점 놓치지 마시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 사이클에 집중을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삼성전자의 분기당 최대 실적도 발표가 되었고 26년도의 실적 전망치 계속적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드디어 이 햄버거 종목들이 본격적으로 탄생할 시점이라는 거죠. 25년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이 시장을 주도했었습니다. 이때 탄생했던 햄버거 종목들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페타시스였고 이렇게 바닥권에서 1000% 넘게 상승 랠리가 나왔었죠. 그런데 26년도는 바로 삼성전자 수혜 종목에서 바로 햄버거 종목이 탄생할 가능성이 너무나 높다라는 거고, 지금 이 바닥권에서 꿈틀대고 있는 제2의 이 스페타시스가 될 수 있는 핵심 수혜 종목 지금부터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주말인 만큼 영상 끝까지 한번 시청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오늘 정말 인생 종목이 될 수 있는 선물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죠? AI 시대가 오면서 시대가 바뀔 때마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종목은 반드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단타 스윙으로 하루 종일 차트 붙들고 고생할 필요가 없이 수백, 수천 프로의 수익을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종목만 들고 있어도 인생은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앞으로 10배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이 햄버거 후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면 이거구나 직감을 하실 겁니다. 지금 엔비디아 GPU가 세상을 바꿔놓고 있죠. 그리고 이 구글의 TPU라든지 AI 시장에서의 변화들도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바로 이 HBM이죠. 지금까지는 SK 하이닉스가 사실상 독점이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관련된 한미반도체 1500%, 이스페타시스 1300%, 제주반도체 1000% 이처럼 SK 하이닉스 관련된 햄버거 종목들이 탄생했습니다. 그럼 이제 HBM4 시대에는 어떤 종목에서 햄버거가 나올까요? 정답은 명확합니다. 바로 이 삼성전자 HBM4 협력사, 그 중에서도 패키징 기술력을 가진 최대 협력사에서 탄생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삼성전자가 드디어 엔비디아 콜 테스트를 통과했고 HBM4 납품이 초읽기 상태입니다. 그리고 HBM4에서 가장 중요한 기술은 바로 이 적층 기술력. 쉽게 말하면 6층짜리 건물을 12층으로 확장하는 기술, 이 엘리베이터 같은 적층 인터페이스가 HBM4로 넘어오게 되면 2배 이상 늘어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 기술을 가진 회사만이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모두에게서 수요가 터져 나오겠죠. 오늘 말씀드릴 이 기업은 삼성전자 HBM 패키징 1등 협력사, 그리고 이 적층 기술에서 세계적인 독보적 기술력을 가진 회사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실적이죠. 올해 이미 50% 이상의 성장, 내년에는 130% 이상 폭발적인 성장 전망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햄버거가 나오려고 하면 반드시 실적이 매년 상승해야 되는데 이 기업은 그 조건을 갖췄죠. 그리고 또 하나 햄버거의 필수 조건 바로 낮은 시가총액입니다. 이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시가총액이 높으면 상승 탄력은 자연스럽게 제한됩니다. 지금 이 기업은 낮은 시가총액 그리고 고성장 그리고 기술력 그리고 삼성전자 최대 협력까지 이 네 박자를 전부 갖췄죠. 그래서 지금 주가 흐름을 보시면 그동안 삼성전자가 SK 하이닉스의 HBM에서 밀리면서 이 종목도 조정세가 나왔지만 최근에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됐습니다. 바닥권에서 대규모 매집봉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전에 없었던 거래량들이 나오고 있죠. 즉 상승 출발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라는 걸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구독자분들에게 햄버거 예상 종목 분석 자료집 모두 다 무료로 보내드릴 겁니다. 여기에는 종목명 그리고 매수가, 목표가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투자 포인트 그리고 시장에서 모멘텀을 계속 체크하는 방법, 즉 이 종목을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는지 판단할 기준까지 전부 다 담아왔습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수백, 수천 프로 오르는 주식도 중간중간 조정이 나올 텐데 이 심리적으로 무너져서 20에서 30% 단순한 수익만 챙기고 팔아버립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왜냐하면 투자 포인트와 시장 모멘텀을 모르는 상태에서 들고 있기 때문이죠. 이 자료집은 단순히 종목 하나를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을 잡아드리는 내용입니다. 기회는 늘 눈앞에 있지만 준비된 사람만 그걸 알아봅니다. 오늘 말씀드릴 이 흐름도 누군가는 잡으실 거고 누군가는 지나치실 겁니다. 저희의 진짜 구독자분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분석 자료집 받아보시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시는 번호로 상승이라고 두 글자만 문자 보내주시면 아무런 조건 없이 저희 구독자분들에 한해서 100% 무료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번거로우시면 영상 더보기란에 간편 링크를 만들어 두었으니까 거기로 신청해 주셔도 됩니다. 상승이라고 입력하고 보내기만 누르시면 바로 접수되실 겁니다. 기회는 오래 열려있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분들 미리미리 준비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